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이 침체 상태에 있으며 활동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6만 달러의 가격대를 돌파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의 구간인 가격을 뚫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지금입니다. 미 대선을 25일 앞둔 우리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SEC가 10일 시카고 소재 암호화폐 기업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솔라나, 폴리곤, 코스모스, 알고랜드, 파일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을 또다시 증권으로 주장했습니다. SEC는 컴벌랜드 DRW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포함 다양한 증권으로 이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SEC가 공개한 이 기소장에는 2022년부터 SEC가 임의로 증권 분류했던 암호화폐들이 또 다시 이름을 올려서 시장 안팎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SEC가 2023년까지 증권으로 분류한 이 암호화폐들의 운영재단들은 저마다 입장을 통해서 증권성을 부인해온 바가 있었죠. 하지만 SEC가 기업 기소를 통해 또다시 이 증권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NFT 이 시장의 정체에 쓴맛을 본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가상자산 커스터디, 즉 수탁 사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LG CNS 등은 블록체인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 자체 블록체인을 구축하거나 이 내부 사원증 등의 분산 아이디를 적용하는 등 인프라 기술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왔었는데요. 금융위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면 커스터디 시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커스터디가 웹3 업계의 트렌드로 떠오를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리플이 리플 커스터디의 신기능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이번 신기능을 통해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에 은행 수준 수탁 기술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거래 심사 서비스 통합, 또 하드웨어 보안 모듈인 HSM 옵션 추가, 실물자산 RWA 토큰화를 위한 리플 레저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프레임워크 사전 구성, 또 사용성 및 이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리플 커스터디가 XRP 레저 토큰화 기능을 지원함에 따라 기업들은 가상자산, 법정화폐, 또 실물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고 또 관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채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그리고 각종 강의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죠. 그렇죠. 네. 오늘도 불타는 밤이죠. 그래요.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이번 주요? 또 이렇게 스윗하게 물어봐 주시고. 저는 이제 김도준 전문가님과 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방송을 딱 마치고 복습도 하고 그러면서 금요일을 기다렸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착한 학생으로 네. 도장 꽝 찍어주고 참 네. 잘했어요. 좋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들었으니까 우리 그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죠. 네,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따라오시면 되느냐?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하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도준 전문가님의 강의를 좀 들어볼 건데요.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사전 정보들도 알아보고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죠. 시황센터 연결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코인 업앤다운의 김희정입니다. 미국의 9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B컷 가능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후퇴하면서 코인 시장의 모습이 양상이 벌쳐졌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소식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죠. 비트코인 오늘 오전 SEC가 암호화폐 업체를 고소했다는 소식에 4%가량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만회하면서 현재 0.75% 상승한 8,29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어제 3% 가까이 하락했던 이더리움은 오늘은 1.39% 상승하면서 32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SEC 항소에 교차 항소로 맞대응하겠다고 소식을 밝혔는데요. 현재 0.41% 상승하면서 72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1위는 솔라입니다. 24.83% 상승하면서 37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빅타임은 16.43% 상승한 163원이고요. 솔라나 네임 서비스는 14.85% 상승하면서 34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파이 12% 상승한 700원, 아크 11.67% 상승해서 62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1위는 APNFT 16.67% 하락하면서 0.00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폴리스웜 8.88% 하락한 29.76원의 가격이고요. 오브스는 4.71% 하락하면서 40.1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텝앱 3.34% 하락한 4.427원, 펠라즈 2.57% 하락한 3,48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알아보시죠. 오늘 솔라가 24.5%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랐고요. 폴리스웜 8.88% 하락했습니다. 세이도 8.22% 상승했고요. 수입 8.26%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립토 월드 알아보겠습니다. 크립토 투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함께 모험을 떠나볼까요? 그럼 먼저 키워드부터 알아보시죠. 신규 이더리움 개선안, FTX 파산 계획 승인, 리플 현물 ETF 신고서, 솔라나 활성 지갑 1억 개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신규 이더리움 개선안이 7일 발표됐습니다. 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이더리움 블록 시간은 33% 단축되고 데이터 용량은 커지면서 전체적인 처리량이 50%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FTX 파산 계획이 8일 승인됐습니다. 해당 파산에 따른 피해자는 900만 명으로
이에 따라 이들에게 상환되는 자금은 22조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투자사 카나리아 캐피털이 리플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SEC에 보고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아직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며 상품 제공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솔라나 활성 지갑이 1억 개를 돌파했지만 대부분의 지갑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솔라나의 높은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봇 활동을 자극한 효과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크립토 투어는 어떠셨나요? 다음 주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코인 원정대에서 끝까지 코인 모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함께 공부하고 왔는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강의인가요? 네, 오늘 김치 프리미엄.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오늘 김치를 담그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김치 프리미엄과 차익 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코인 투자들 위해서 블록체인 좀 알고 가야 되겠죠. 네.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기본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하는 정도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시간 되면 영업 시간에 그렇죠. 월요일 날 아주 우리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성황리에 여러분들이 네. 아주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바로 성원해 주셨던 대마불사기법. 네. 다른 그렇죠. 오늘은 본코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 되면 한 본코 차트라도 한번 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바로 김치 프리미엄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김치 프리미엄. 자, 네. 최근에 그렇죠. 코스트코에서 즉석밥을 사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네. 쿠팡에 판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즉석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저렴하게 사가지고 또 이제 팔아버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대량으로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또 코스트코에서만 주는 뭔가가 있어요. 네. 이벤트들을 가지고서 사서 소분을 합니다. 10개, 20개씩 소분을 해가지고 파는 못되게 거예요. 똑똑하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무려 한 달에 4천만 원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건 이제 범죄네요. 한 달에 4천이요? 네, 한 달에 어머나. 4천. 예. 근데 또 부지런합니다, 참. 부지런하고 굉장히 단순하지만 단순함 속에서 뭔가를 또 하나 임팩트 있게 찾아내서 한다는 게 참 지혜인데 사실 우리 코인 시장에도 이런 게 가능해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차익 거래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과 차익 거래. 그러면 김치 프리미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차익 거래라 이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왜 생겼을까요? 도대체 왜 생겼을까요? 김치 프리미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코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은 한국에서 발행돼서 이제 한국의 우리 큰손 엉아들이 좀 이제 재미를 보고 계시는. 본다. 네. 그렇죠. 어쨌든 우리 케이크 문화는 통통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놀고 또 어떤 것을 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터넷 속도는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월드 챔피언이죠. 네. 자, 이런 것들과 같이 함께 보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유동성이라는 것은 바로
거래량을 의미하죠. 네. 많은 거래, 다량 거래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거래소는 거래가 활발하니까 가격 변동성이 적어요. 그런데 반대로 유동성이 낮은 거래소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죠. 이런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차익 거래인데 네.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렇죠. 한국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만이 사랑하는 또 특별한 코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보다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리플이 그렇죠. 달러 차트와 원화 차트가 다르듯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네. 타 거래소에서 싸게 사서 다른 거래소에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차이를 가지고서 거래하는 것이 바로 차익 거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김치 프리미엄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어떤 그렇죠. 거죠? 그렇죠. 프리미엄을 활용해야 되는데 김치 프리미엄을 어떻게 그러면 이 차익 거래를 활용하느냐? 장점과 단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이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은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해요.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짧게 먹는 거죠. 네. 보통은 차익 거래에 기본적으로 수수료 빼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은 한 1%부터 수수료 차익 빼고죠. 한 차익이 어느 정도로 나느냐? 가격 차이가 한 8%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정보상에서 알아내야 되겠죠. 네. 어느 거래소에서 싸게 팔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거래소는 어떻게 팔고 있는지 가격을 비교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에도 어쨌든 내가 빨리 샀어. 빨리 팔면 돼요. 왜? 지금 현재 가격 상에 이미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1%에서 3% 수익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게 복리로 굴러갈 때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고수들이 많이 있고요. 시장 네네. 상황에 그리고 또한 관계없이 수익이 가능해요. 네.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가격 차이만 존재하면 그 어떤 곳에서든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수익률. 네.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에 일반적으로 1%에서 한 8%까지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네. 차익 거래의 장점이고 단점이라 그러면은 네. 수수료가 좀 높아요. 그렇죠. 거래소 이용료, 환전 수수료 등 비용이 네. 발생할 수, 왜? 많이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장점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성 리스크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할 수 있겠죠. 네. 손실이 볼 위험도 있겠네요. 이건 그쵸. 단점이 되겠네요. 그죠? 네. 거래 속도, 빠른 거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막 빨리 사고 팔아야 되는데 손이 느리다든지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하면 어떻게 네.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못하죠. 가격은 항상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일정 가격 여기의 차이. 체결 안 되고 끝나버리는.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보면서 이 한국 화폐 시장의 특성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네. 보니까 이게 김치찌개 위에 올라와 있는 네. 비트코인이죠. 자,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관찰되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김치 프리미엄. 참 김치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네. 우리 K가 들어가면 어디 간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렇죠.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강 씨가 네, 노벨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두유노 클럽 아세요? 예. 두유노 클럽이라고 두유노 지성팍, 두유노 뭐 BTS 이제는 한강이 한강, 네. 한강. 한민호의 한강인가요? 네? 좋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나. 좋습니다. 어쨌든. 네. 자, 어쨌든 한국의 대단한 하나 이슈인 건 사실이었어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건이었잖아요. 우리가 평화상밖에 못 받았어. 그동안에. 그러니까요, 김대중 칼묵할 대통령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네.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의 그렇죠. 시대가 열리는 것이 지금 또 아닌가. 너무 젖어 계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계속해서 정서에. 젖어들고 싶어요. 어쩔 네. 수 없습니다. 또 건드리셨어요. 또 그 부분.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숙지막해지려고 그랬는데 다시 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글로벌 시장보다도 암호화폐 가격이 항상 높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김치 프리미엄이다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럼 거래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김치 프리미엄 활용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달러로 네. 60K죠. 미국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시장 거래소에서는 60K라면은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63K예요. 그러면은 차이가
그렇죠. 나는 제법 거죠. 나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불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잠재적인 수익이 되고 이러한 거래를 하는 방식이 바로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 거래예요.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가 하면은 네. 사이트에서 김치 프리미엄과 다른 거래소들의 차이만을 계속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차이는 8%. 돈이 되는 것들을 그렇죠. 맞습니다. 다들 빠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서 할 수 있도록 사이트까지 나와 있을 정도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이미 하고 있다는 활용하고 겁니다.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방향은 제가 그쪽 김사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 코인 원정대에서 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자, 김치 프리미엄 아비트라지가 뭐 별거 아니고요. 차익 거래를 말하는 거죠. 성공 전략을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을 철저하게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게 아니라 가격 차이에 대한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지금은 정보까지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정보가 뭐예요? 돈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에서. 그렇죠. 정보 형수에서 네. 이런 것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익성을 예측해야 되겠죠. 계산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 빼고 얼마 남는데 이런 것들 계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에 더 잘 안 되겠죠. 그죠? 연습도 네. 하셔야 됩니다. 비용 계산, 거래 수수료, 그렇죠. 요런 거, 세금, 요런 것들 비용 고려해야 되겠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수수료예요. 네. 다른 건 환전 비용은 빼도 되겠죠. 자, 리스크 관리 차원, 가격 변동, 기술적 오류 등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항상 대비해 줘야 됩니다. 거래소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우리가 글로벌하게 거래소들을 보잖아요. 그죠? 네. 대한민국 거래소야 항상 안전한 거래소들이지만 외국에 있는 거래소들 중에서는 그렇죠. 100원 어렵죠. 밖에 있는 거래소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쪽에는 가격 변동폭이 큰 거래소인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빨리 내가 사서 빨리 옮기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만약에 그 거래소가 문제가 될 경우들이 가끔은 있을 수 있다. 네. 많지는 않겠죠. 가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실행,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서 기회를 잡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거죠. 그렇죠. 쉽네요. 너무 쉽습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소 터서 하시는 건 다 하실 수 있겠죠. 그것까지도 제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미국이든 유럽이든 암호화폐 가격이 낮은 국가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는 한국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전송하겠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한국어를 전송하고 난 다음에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참 쉽네요. 이렇게 하면 약간 그거 같은 밥 아저씨가 참 쉽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몇 번만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한번 이거 디테일하게 네. 그런 사이트 정보도 제가 저희 또 정부 우리 사파리? 종이 비행기 그렇죠. 네. 종이 비행기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어디서 취합해서 하실 수 있는지까지 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좋네요. 여러분 하루에 1%에서 3%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원유띠는 거의 1%예요. 매일. 원효띠였나요? 이렇게 삼각김밥과 라면만 먹는 분위기였죠? BNF였죠. BNF. 네. 이게 이 투자하는 시간에 쏟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먹을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수도성처럼 하는데 네. 지금은 자산 가치가 한 1조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 원을 가진 분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눈빛이 너무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네. 기침이 나와가지고. 네. 자, 어쨌든 괜찮습니다. 부귀영화 노릴 수 있죠. 어쨌든 네. 어떤 식으로든지. 자,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근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드디어 문학상까지 네.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이 기쁜 날. 자꾸만 대화가 그쪽으로 그렇죠. 이 마음이 향하니까.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예, 코인 이야기는 안 하고 왜 그쪽으로 합니까? 좋습니다. 좀 이따가 재미있는 코인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네. 그렇죠. 여기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네. 그 다음 시간을 넘어야 가야 되겠죠. 자, 정리를 다시 해드립니다. 네. 차익거래라는 것은 싸게 사서 결국 비싸게 파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원리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거래소 안에서의 가격 무빙 움직임, 한 코인에 대한 무빙 움직임도 볼 수 있지만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차익거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그 전에 했던 것은 환차익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달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거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엔화 바꿔서 나왔을 때 어떨 때냐. 그래서 뭐 거래소도 1, 2, 3 세 군데로 옮겨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코인을 하나 코인, 2개 코인, 3개 코인을 가지고도 하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차익거래에 대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아주 좋은 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3%의 기적은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거, 나도 꿈꾸지만 혼자서 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하다라고 설명드렸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하시면 바로 김도준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각종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들 모두 해결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바로 블록체인이죠. 네. 코인 투자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또 짚고 가셔야 되고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블록체인은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기술 혁명이죠. 네, 그 위에 사실은 암호화폐가 얹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가 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은 네. 그만큼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선진화된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투자하는 것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약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으셨어요.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재미 모드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자, 어쨌든 블록체인이 쉽게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네. 디지털 공공장부예요. 장부. 너무 쉽고 좋은 설명입니다. 너무 쉽고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공공이란 말 이름을 나오면 그게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공질서? 뭘 이야기하는 거야? 공공의적?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근데 네. 오늘은 드디어 그렇죠. 요즘 많이 세간에 대세가 되고 있는 바로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흑백 요리사? 저는 이제 안 보는데 네.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잘 안 봐요.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지만 네네. 이제 저 방송만 모니터링을 하고 네. 흑백 요리사를 안 봤는데 세상에. 저희 가족은 아주 흠뻑 취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분하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인상 깊었던 게 네. 맛을 그렇죠. 눈을 가리고 안대를 가리고 누구가 맛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은 압도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선입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흑이라는 세간에 별로 알려져 있는 고수들과 그리고 백 이미 알려져 있는 유명한 요리사들의 대결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올라왔는데 딱 앞에 두 분이 왔어요. 한 분은 유명한 분이야. 근데 한 분은 별로 안 유명해. 그럼 선입견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눈을 가려라. 눈을 가려라. 그래가지고 바로 눈을 가리고 홍시 하게 맛이 됐습니다. 나서 홍시라고 하였는데 네, 그렇죠.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대장금입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중결선에 있었던 무한 바로 두부 요리 지옥 무한 지옥 대결이었어요. 야, 이게 서바이벌이었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한 명씩 떨어뜨리면서 계속해서 뭘 가지고 가냐. 중간에 있는 엄청난 양의 두부를 가지고서 요리를 하는 거죠. 똑같은 요리를 하면 안 되겠죠? 더 독특해야 되고 임팩트가 있고. 그럼 뒤에 이제 턴인 사람이 좀 더 손해 아닌가요? 계속 이제 할수록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중결선에서 거기서 해야지 이미 한 명이 올라가 있는데 같이 결승에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선에 올라갈 한 사람을 뽑는데 바로 무한 지옥 요리 대결이었습니다. 그것도 두부 하나로.
야,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네, 지금 저 좋습니다. 심취해서 이제 예. 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 블록체인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할 때 흑백 요리사에서 모든 요리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기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참가자들의 요리 재료 선택부터 조리 과정,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평가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블록체인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이 모든 기록을 한 어떤 방송사나 네. 제작사가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평가하고 관리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왜? 특정 요리사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고 기록도 조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블록체인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즉 요리사들, 심사위원들, 시청자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기록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듯이 네. 모든 것을 다 복사본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고 평가를 하지 못하게끔 그 시스템화 시켜놓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네. 방송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방송을 본 친구가 있어. 거짓말 하는 거야. 1등은 누구누구야. 근데 아니야. 최윤석 김도준이 그렇죠. 아니었어. 최윤석 셰프야 했는데 네. 그 거짓말이었어. 알고 보니까. 근데 다른데 같은 친구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봤지. 한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보는데 최윤석이 아니야. 나는 누구누구야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다들 있겠죠. 지켜보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혼자서 기록을 조작할 수 없도록 누구나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토시 진짜 똑똑하지 네, 않나요? 그렇죠. 대단하죠. 네. 28년도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 가명이고 또 개인이냐 아니면 그룹이냐 이번에 HBO에서는 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소리? 피터 도드. HBO. 피터. 네, 그래서 맞아요. 피터 도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닌데요라고 이 사람이 했고 네. 저도 볼 아니 때는 근데 예. 제가 사토시여도 네. 나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지금 못하고 바로 이제 제가 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그렇죠. 방송국 나가는 길에 총살이 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대단하죠. 이 블록체인 기술을 그 다음에 빠르게 발전하면서 시장 조사 기관이죠. 세트스타에서는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2022년도에는 49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23년에 71억 달러. 그러면 2030년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이 블록체인 기술 시장이. 2030년엔 또 어마무시해지지 예, 않을까요? 약 한 1637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머나. 자, 그렇죠. 젊은 빠르게 사람들이 성장하죠. 확실히 좋아하니까요. 어쨌든 미스터리한 이 사토시 나카모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네.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는 흑백 요리사를 비유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야기 디지털 공공장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조금 일단은 되셨나요? 아니면 많이 되셨나요? 사실은 제가 흑백 요리사를 안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많이 동풍이었나요? 사실은 조금 어려웠지만 근데 그렇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좋습니다. 조금 더 이게 들어가 이제 보죠. 이게 제가 네.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제 뭐 제가 김도준 전문가님께 코인을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다른 이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준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도준 전문가님한테 이제 500원을 보냈어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 너 10,000원 보냈잖아라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렇죠. 거. 그렇게가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디지털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보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네. 한 대를 부순다고 해서 그 정보가 달라지질 않겠죠.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해킹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블록체인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블록의 개념부터 한번 보자고요. 네. 이게 쉬운 듯 어렵는데 자, 블록이라는 것은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어쨌든 네. 일단 오늘 흑백 요리사 끝까지 가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보신 거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자, 어쨌든 매 에피소드, 매 회차마다 그렇죠. 요리사들의 레시피 또는 뭐 조리 과정
심사 결과 등 이런 게 계속 하나의 회차들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각각의 에피소드 한 회차를 매해를 하나의 보고서, 에피소드 네. 보고서로 하나 보자고요. 그걸 하나의 블록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니까 각 회차당 에피소드를 하나의 블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블록체인은 뭡니까? 블록체인은 연결이 체인으로 이렇게 얼기설기해진 그렇죠. 블록들인 거죠. 그렇게 그게 뭐냐면은 자 전체로 보면은 흑백 요리사는 1회가 아닙니다. 네. 총 11회 차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의 그 네. 각 11회 한 해 한 해가 이어져서 결국은 하나의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각각의 에피소드 하나의 블록이 연결이 되어서 이 연결된 블록들이 체인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그러니까 딱 보면은 하나의 블록체인이 되죠. 뭐냐? 흑백 요리사 전 해를 연결해 보면 그죠? 각각의 해를 하나의 블록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네. 좋다. 그렇죠? 너무 좋네요. 각각의 블록은 블록체인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로 보시고 한 에피소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에피소드 보고서와 같아. 그래서 우리는 흑백 요리사의 각 해 차를 하나의 블록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전체에 연결되어서 흑백 요리사가 되는 것처럼 각각의 체인이 1회차, 회차, 2회차, 3회차 해서 10회차에 쭉 연결되는 것이 네. 하나의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 어떤 특성들이 있나요? 그게 어떤 중요한 있나요? 거죠. 자, 분산성, 불변성, 투명성, 보안성 한 요 정도만 보자고요. 오. 요 정도는 좀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 좋아 보여요. 정보를 여러 곳에 나누어서 저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네트워크는 지금 15,000개 이상의 노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23년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요. 네. 자, 요거를 조금 설명을 제가 쉽게 한번 해보죠. 정보를 여러 곳에 나눠서 저장한다는 건데 흑백 요소가 들어갔으니까 끝까지 가자고요. 어쨌든 네. 우리 아나운서님 제가 모르겠어요. 안 보셨다니까 아쉽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안 보면은 너무 억울할 겁니다.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말이 남행동 있더라고요. 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남행동에 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꼭 남행동에 가봐야 원래 됩니다. 잘하는 요리사들이 많은데 네. 특히 이번에 드디어 똑꼭 찍어놨어요. 재밌는 이번에 나왔던 분들이 웨이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뭐 30조 땡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지금 그러죠. 그래서 남행동 요즘 불이 난다고 하니까 절대 주말에 가셔서 못 먹는 그런 네. 불상사가 없기를 항상 체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블록체인의 분산성 이야기하고 있죠. 네. 자, 모든 참가자와 시청자가 프로그램 전체를 가지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본 것이 하나의 정보, 하나의 회차다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내 혼자만 본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대한민국에 봤죠. 이번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봤습니까? 지금 비영어권에서는 탑 1위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봤다는 건데 네. 그 각각의 사람들이 본 내용들이 다 동일하겠죠. 그렇죠. 말은 조금 달랐어요.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일본말, 예. 이렇게 짤방처럼 짧게 쇼츠 영상을 봤는데 이제 네. 비빔 노래, 유비빔 네, 씨의 네, 비빔 나왔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예, 예. 일본어로 막 이렇게 비비비비비비 노래까지요? 비비비 예, 요 노래였습니다. 요거 사실이 입각해서 지금 이것을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네. 그렇게 정보를 분산해서 다 가지고 있는 저희 거예요. 엄마가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똑같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 나와서 비비비비가 아니고 네. 삐삐리비삐삐삐삐라고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못 믿죠. 그렇죠. 아니죠. 그게 네. 사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분산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비빔밥에 대해서는 네. 제가 금방 한 것처럼 하면 된다. 그게 분산성도 맞을 것 같고 또 불변성도 맞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불변성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두 번째가 이제 불변성인데 말이죠. 네. 요거는 사실 비빔 노래로도 완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해가 그냥. 좀 가죠. 네. 이해가 가죠. 네네. 순서대로 우리가 불변성도 가는데 투명성부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죠. 네. 이상하게 갑자기 제가 청개구리 같이 네. 물어보고 이야기하시고 이해를 한 것 같으니까 너무 좀 갑자기 이상해. 아, 그래요? 너무 쉽게 이해했어. 너무 빨리 이해해버렸나요? 너무 빨리 이해했어요. 아, 제가 학생이 너무 빨리. 아무것도 선생님이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당황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아니 원래는 네. 원래 저보다 모르는 코인키님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암호화폐 아나운서를 이제 오래 했으니까 이걸 모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네. 투명성에 대해서 보면은 모든 기록이 공개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수정이 불가한데 공개됐다는 것은 투명성이잖아요. 사실 이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투명하니까. 그렇죠.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혁신적입니다.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에서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기듯이 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거래가 공개돼 장부가 다 기록돼 있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요건 모를 거야. 이더리움은 단순히 거래 네. 기록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라 그러죠. 네. 자동화된 계약 실행 기능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스캔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더리움의 거래들, 네. 거래 장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거래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거래에 대한 금액, 네. 심지어 거래에 사용된 가스, 수수료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네.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 그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건 과연 몰랐지. 네, 알트코인은 왕할 좋습니다.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까지 공개를. 그래서 투명하다는 것은 참 좋은데 네. 사실 이 투명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있을 때 네. 은행들은 부도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돈을 빼돌리고 금융기관이 급하게 갚아줘야 될 사람 자기들끼리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상당히 그렇죠. 투명성이 엉망진창이 된 굉장히 거죠. 그렇죠.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위험한 거래를 숨기는 일을 지금은 그렇죠.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할 수 있다. 네. 모든 거래를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 더 나아가서 이 투명성은 네.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 금융, 그렇죠. 네. 바로 디파이.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차입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은행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투명성이 공개되더라.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결국 우리 이 투명성에도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를 영지식 증명이라 해서 제로 knowledge proof라고 해가지고 네. 어떤 부분은 공개하고 어떤 부분은 가리는 이런 식으로 기술을 통해서 거래 유용성을 지금 세부적으로 좀 다듬고 있는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자, 결국 어쨌든 이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프라이버시 쪽이죠. 네.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는 좀 클리어하게 다 드러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술 측면에 있어서 좀 복잡하다라고 맞춰주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더리움에서 모든 거래를 볼 수 있다는 건 누가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 어떻게 했어요? 시간은 어떻게 잘 가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문제는 이제 주소라는 건데요. 주소만 알면 그 주소의 잔액과 모든 거래 내역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가 누구 것인지를 모르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가명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익명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보호하면서 투명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은 뭐냐? 불변성이죠. 네. 한 번 기록된 정보는 변경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예. 오. 1980년도에 83년도에 나온 네. 예. 세계의 아이돌이 있어. 세계 아이돌 아니군요. 대한민국 최초의 아이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전영록 가수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분 노래 중에서 안경 쓰신 사랑은 분이죠. 예, 맞습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예.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또 지울 수 있어. 네. 그게 사랑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블록체인은 지울 수가 없어. 예. 잉크로 썼어. 네. 그래서 안 지워져. 예. 한 번 기록된 정보는 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안성은 고급 암호화 기술로 정보를 보호한다는 뜻인데 네. 흑백 요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안 될 수가 평가하는 것처럼 블록체인도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지만 함부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투명성과 보안성은 같이 가는데 특히 보안성 부분에 있어서 암호화폐 자체는 복잡한 암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이 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분산성, 불변성, 투명성, 보안성에 대한
특징을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분들이 네. 알게 되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계.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핵심이죠. 그렇죠. 핵심이죠. 자, 이거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암호화폐란 뭡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예요. 네. 쉽게 말하면은 서울 지하철역 음. 그거 노선을 음. 블록체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그 위에 1호선이 있고 2호선이 있고 3호선이 있고 4호선이 있고 네. 9호선까지 있죠. 그 각각의 노선들이 나름대로 특징이 있죠. 네. 그 각각의 노선에 있는 올라가 있는 전철을 우리는 화폐라고 암호화폐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쉽게 됐죠. 네, 네, 각자의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1호선은 독특하신 분이 그렇죠. 많다 이런 네.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2호선 자체는 전체를 관통하면서 도는 특징이 있잖아요. 대학교들이 또 되게 네, 많죠. 그렇죠. 2호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체인들을 보시면은 체인화 시킨 상태로 좀 보시면은 네. 역세권에 대한 매력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역세권 상권들에 대한 부분으로 또 역할들이 나눠지게 될 거고. 그래서 네. 암호화폐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 위에 얹어져 있는 또 암호화폐들은 또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상징적으로 디지털 금이라 그러죠. 네. 그런가 하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터, 스마트 계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뭐 AI의 강점이 있는 코인이 있고, 그렇죠? 예. 오라클의 강점이 있는 코인, 이런 각각의 코인들의 성질이 바로 그 블록체인 기술 위에 얹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블록체인밖에 못할 것 네, 같습니다. 블록체인까지밖에 못할 것 네. 같네요. 그죠? 드디어 블록체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입니다.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그렇죠, 가능하네요.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흑백 요리사에서 요리 원산지 추적할 수 있겠죠? 그런 네. 것처럼 블록체인의 아니 식품 우리 전문가님 이제 흑백 요리사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나가시겠어요 거의. 그러게 말입니다. 나오라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맛집 탐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블록체인으로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월마트에서는 네.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에서는 네.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식품 안정성을 확실히 관리하고 빠르네요. 있습니다. 그렇죠, 빠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의료 관리는 어때요? 의료 기록까지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의료 기록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할수 투명하게 있겠네요.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선거 시스템 부정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왜? 거기다 정보가 딱 들어오는 순간 공공성이 되면서 누구도 숨길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투표의 가정 투명성, 보안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는 거. 네. 또 저작권 보호 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까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어쨌든 좋네요. 예, 그렇죠. 어쨌든 말씀하고. 주목할 것은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탈중앙화와 투명성,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흑백 요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안대를 쓰고 평가하듯이 예, 우리 블록체인은 중개자 네.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벌써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재미있게 예시 들어서 설명해 주신 김도춘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 종이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주말에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코인 원장, 네.